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방역과 부동산 문제를 들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웠죠. 장관들의 반론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했던 조국 사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재보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여느 때처럼 국민 의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2030 민심 위반에 대한 답변일까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록다운, 그러니까 봉쇄된 세대라는 뜻인데요. 코로나가 청년층의 교육 그리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분석을 인용한 겁니다. 문 대통령 일자리와 주거에 초점을 맞춘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서 축하난을 보내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꼭 참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앞으로 중대본과 어떤 협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상승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간이 진단 키트 사용 허가를 빨리 내줄 것,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여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의결권은 없지만 참여는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야당 인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해서 정부와 나를 세우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또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국민의 뜻을, 민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큰 실망을 하고 제가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네, 오 시장 정부 서울청사에도 오랜만에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입구에서 잠깐 방향을 착각하는 듯 하더니 워킹스루로 능숙하게 손소독도 합니다. 본인 외에는 모두 여권 인사들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면서는 전창흠, 전해철 장관과 자연스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에 적극 참석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박원순 전 시장을 깨알 디스했습니다. 옛날에 신문 내렸을 때는 청와대 보고 일을 왔다 갔다. 거기서 했겠네. 예. 청와대 안에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두 군데서 하니까 세 군데 회정식까지. 세종시까지 또 예, 있고. 인간하실 때도 국무회의 했고. 그때는 공무회 참석률이 한 70% 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 16%밖에 안 되죠. 박원순 시장은 다 참석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저는 범생이라 대단하고 네, 오 시장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꺼내들면서 방역 지침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업종별로 운영 시간을 다르게 하고 또 간이 진단 키트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서 업장에 출입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상생 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의 방역 지침을 규제 방역으로 치부를 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방역의 피로감을 겨냥했습니다. 시범 사업 장소로는 여기를 콕 집었습니다.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간이 진단 키트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검사도 의료진이 아니라 셀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래방 이용자 중에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방역 수칙 준수가 가능할지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칫 본인 양성이 음성으로 나와서 했을 때는 전파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네, 현행법상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수칙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민생과 방역을 모두 살리는 이 새 모델이 성과가 있다면 오 시장은 방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칫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죠. 일단은 서울시와 방역당국 모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초 재선 의원 모임과 패인 논쟁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상선 의원 18명이 모였습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을 공격한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초선 5인방은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했지만 초선 의원 81명의 입장문에는 조국 이름은 빠졌죠.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이름은 빠졌다고 했습니다. 삼선 의원 모임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논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요. 다 당을 위한 관심과 또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하는 분들도 당신과 민심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에 대해 비판하신 분들도 당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나가도록. 네, 사실 초재선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해결책은 없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하는 지적이 좀 나왔었죠. 대신 이어지는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결과를 봐야 할 겁니다. 우선 당대표 주자들은 앞다투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입장에는 온도차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에 지금도 뭐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부족했다.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찌됐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정규조가 사태부터 이제 공정성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이제 좌절이 되고 저희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첫 원내대표 선거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국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조국 사태가 불공정했다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 패인이 됐냐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는데요. 윤 의원은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된 사건이고 또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 반면 박 의원은 총선으로 극복이 되긴 했지만 젊은 층에게는 공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상으로 문 대통령 만난 오 시장, 방역, 부동산으로 각세워, 당내 선거로 옮겨간 조국 논란.